곧 있으면 나이 50 중반을 바라보는 아줌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리여리하다 참하게 생겼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50이 넘는 나이가 되면 사람이 유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독한 아줌마라고 부를 정도로 저는 아직도 호락호락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홀로 키우다가 제가 고등학생 때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가 고등학생이 혼자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는데 세상살이가 쉬울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힘들었죠. 그래도 악착같이 살자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를 막아주는 벽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며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씩 살만해지더라고요. 고작 5평짜리 월세였지만 제 방도 생기고 그전에는 고시원에 전전하며 살았거든요.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만나게 된 남자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언제나 과묵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와는 다른 매력에 끌리게 되었어요. 저는 욱하기도 하고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다행히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연애 3, 4년 정도 하면 결혼을 하는데 저는 남편과 연애만 10년을 했죠. 솔직히 제 가정사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예전에 만난 남자친구 부모님들도 제가 고아라는 사실에 저를 홀겨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 스스로 결혼은 못하겠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연애하다 금방 헤어지겠지 싶었는데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으니 오래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0년 정도 연애하게 되니 남자 쪽에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벌써 만난 지도 10년째인데 슬슬 결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 정도는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도 당신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결혼? 당신도 알다시피 나 부모님 안 계시잖아. 아마 당신이 결혼한다고 해도 당신 부모님이 그 꼴을 그냥 보고 계시진 않으실걸? 아유, 우리 부모님 그러시는 분 아니야. 한번 만나봐봐. 만약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당신을 대하면 다시는 결혼하자는 말 안 꺼낼게.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본인 부모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다들 아닌 척하면서 부모 없는 저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너무 성화여서 그럼 만나라도 보자라는 생각에 시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여리여리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분이 장사를 하실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성격만큼은 저 못지않게 화끈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가 순해 보이고 하면 이상한 남자들이 꼬이기 쉽잖아요. 제가 시어머니 식당을 간 날도 그랬습니다. 음식점이다 보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어머니한테 은근슬쩍 돈 없는 장난을 치기도 했으니까요. 저기 사장, 이리 와서 같이 한잔하지. 여자가 술을 안 따라줘 그런지 술 맛이 없네. 지금 사람도 많지 않은데 우리랑 한잔해. 뭐 술이 달면 그냥 가게 문 닫고 마셔도 되잖아. 남자들이서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어머니를 부르는데 솔직히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아저씨들 귀를 눌러버리더라고요. 아주 돈이 많으신 양반들인가 봐. 요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왜? 남은 생은 깜빵에서 보내고 싶어서 그래?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식당 CCTV가 한두 대가 아니야. 그리고 바로 옆에 경찰서 있는 거 알지? 한 번 더 해봐. 이번 생은 아주 망했다 생각할 정도로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시어머니가 아저씨들에게 호통을 치니 아저씨들이 별말도 못하고 조심히 본인들 옷가지를 챙기더니 식당을 나갔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의 시어머니를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임산부가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와서 식사를 달라고 하니 어머님이 임산부 보고 편히 밥 먹으라고 하며 대신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약한 사람한텐 약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잠시 뒤 저희를 보신 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시면 어떻게 말하지? 란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처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다른 것이었어요. 어때? 음식은 입에 맞아? 우리 가게가 오래되긴 했는데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 같은 회사 다닌다 들었는데 어떤 일 하는지 아들놈이 말해줬는데도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저는 광고나 홍보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부서가 다르긴 했는데 어찌저찌 만나보니 벌써 10년이네요. 아들은 몇 년 전부터 얘기 꺼냈는데 아가씨가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될까? 아무래도 걱정되는 것도 많고 제가 성격이 얌전한 스타일도 아니라서요. 그리고 제가 가족의 정을 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몰라서 가족들끼리 문제가 생길까 봐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이랑도 얼마나 싸우는데 원래 싸우면서 정드는 거야. 나는 혹시 가게 하는 집 아들이라서 싫어하나 했거든. 시어머니와 한 20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중에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궁금하실 법도 한데 절대 안 물어보시는 모습을 보며 이런 시어머니라면 결혼 생활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제 눈에 못 보던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친구들에게 요즘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보며 제 시어머니랑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 부모님 안 계시잖아.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거든. 근데 하나도 안 물어보시는 거 있지. 오히려 본인이 가게에서 아들이 결혼 못하는 건 줄 알았다면서 얘기하시더라고. 그럼 좋네. 시어머니가 괜찮으면 구할은 다 한 거야.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우리 회사 사람 남편 하나 보고 결혼했다가 지금은 이혼 중이잖아.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어. 맞아. 남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대부분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남편 때문인 것도 있지만 시부모님이랑 갈등 생겨서인 경우가 많잖아. 시어머니 자리가 괜찮으면 그래도 결혼할 만해. 남편이야 고쳤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결혼하고 나중에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겠지? 변할 수도 있지. 근데 네가 참고 사려냐?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듣기에는 시부모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비혼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30 중반에 웨딩드레스 있겠네. 결혼한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 예상대로 결혼 후에도 저에게 잘 대해주셨어요. 워낙 시어머니 식당 음식이 맛이다 보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돈이 벌린다는 말씀을 하셨죠.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사람이 잘 들어오면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난다고 하던데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그런가 봐. 그런데 대부분 아들이 있으면 식당 물려주려고 하실 텐데 어머님은 그러실 생각 없으세요? 나는 우리 아들이 양복 입은 모습 볼 때가 그렇게 흐뭇하더라고.
솔직히 우리 때는 공부 잘하고 똑똑해야만 양복 입을 수 있었거든. 그래도 요즘 너무 바쁘신데 남편 보고 도와드리라고 말해볼까요? 됐다. 양복 입은 앤데 옷에 고춧가루라도 묻으면 어떡해. 내가 고생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아들은 고상하게 키우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나중에 너도 애 낳아보면 다 알게 돼. 주로 큰 음식점을 보면 아들이 거의 다 물려봤잖아요. 근데 남편은 계속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궁금해서 시어머니한테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점점 손님이 늘어나자 시부모님도 버거워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셨어요. 회사 생활은 할만해? 잘 맞는 것 같아? 회사 생활도 오래 했잖아. 네, 근데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직장으로 가볼까 알아보고 있어요. 한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 월급은 거의 안 오르고 하는 일은 많아지고 그러니 저 스스로 번아웃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옮겨볼까 고민하는 시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이면서 그럼 가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물어보셨어요.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러는데 우리 가게 일 좀 도와줄 수 있어? 어차피 아직 다른 회사 가기로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 네,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근데 저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차근차근 잘 알려줄게. 그리고 나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한테는 가게를 물려줘야지. 생판 남한테 물려주기는 좀 아깝잖아. 장사도 잘 되는데. 가게가 잘 되는 곳이다 보니 시어머니도 가족 중 누구한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마침 회사를 옮기려고 한다고 하니 저보고 가게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는 괜히 거기 가서 종처럼 일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저까지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 모습에 속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생판 남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가게를 물려주시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더 열심히 가게 일을 배우고 도움이 되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 식당 일을 돕게 됐죠.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관두고 시어머니 식당을 돕게 됐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엄한 사람이 저를 긁기 시작했어요. 바로 손아래 신우였어요. 남편한테는 2살 어린 아가씨가 있는데 결혼을 일찍 해서 애가 2살이나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오더니 애를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새언니, 직장 그만뒀다면서요. 우리 가게 잘 된다고 바로 그만두는 것 좀 봐. 진짜 똑똑하네요. 어차피 엄마네 가게 바쁠 때만 바쁘고 한가할 때는 한가하니 우리 애 좀 잠깐 봐줘요. 아가씨, 지금 저 계속 움직이는 거 안 보이세요? 가게 때문에 정신 없어서 애 봐줄 시간 없어요. 맡기려면 다른 곳에 맡기던지 하세요. 이제 한 가족도 됐는데 이렇게 행동하실 거예요? 조카랑 정도 쌓고 어차피 나중에 애도 가질 거잖아요.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면서 봐주면 되는 거죠. 아가씨, 제가 조카랑 정을 왜 쌓아요? 엄마랑 쌓아야죠. 그리고 제가 애를 키워본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애들은 계속 보고 있어도 다치기 십상인데 이렇게 뜨거운 음식이 많은 식당에 맡길 생각을 하세요. 그때 솔직히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던가 그러면 저도 당연히 봐줄 수 있죠. 근데 신우이는 단순히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그런 게 눈에 보여서 신우가 하는 투정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본인이 봐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애 두고 가라.
내가 봐주마. 손님 많을 때는 유모차에 앉혀서 보면 됐지. 시어머니가 애 봐주겠다는 말을 들은 시누이는 화색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 된다고 완강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그러다가 애가 뜨거운 국에 손이라도 디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리고 저희 식당에서 반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 정신없을 때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아가씨 애는 아가씨가 보세요. 아니, 엄마가 봐준다는데 왜 언니가 난리예요? 어머님이 지금 집에 가셔서 본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식당에서 애 봐준다고 하면 아가씨가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해야죠. 이 위험한 공간에 애 두고 간다는 게 말이 돼요? 애 엄마면 애 엄마답게 행동해야죠. 제가 시누이한테 버럭 화를 내니 시누이는 이런 부탁 하나 못 들어주냐며 신경질을 낸 후 가게를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애가 정 맡길 데 없어서 나한테 온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매정하게 해서 보내면 어떡해. 그냥 유모차에 넣고 보면 되는데. 어머님, 2살짜리 애들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울면 난리치면 어떡하시려고요? 저희가 따로 식당 안에 방이 있어서 애를 넣어놓을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몇인데 그 정도는 볼 수 있겠지. 어머님, 그러다 애 다치면 죄인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러면 아가씨가 엄마가 바빠서 그랬나 보다 할 것 같으세요? 어머님한테 애 똑바로 안 보고 뭐 했냐고 할 거예요. 애는 애대로 봐주고 욕먹고 싶으세요? 저는 시어머니한테도 할 말 다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신우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하셔서 아이들을 못 챙겨준 게 항상 마음에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챙겨주고 싶은 것 같긴 했지만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죠.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확실히 어머님이 가게는 크게 운영하셨지만 자식 관리는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한테 시누이 얘기를 해줬죠. 아까 아가씨가 우리 가게 와서 조카를 봐달라고 하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나한테 막 신경질을 내더라. 당신이 나중에 동생한테 한 소리 좀 해봐. 그냥 좋게 좋게 지내. 내 동생이랑 싸워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당신도 그 욱하는 성질 좀 고치고. 나는 뭐 싸우고 싶어서 싸워? 왜 말을 그렇게 해? 이건 누가 봐도 시누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당신의 손윗 사람이면 이해해주기도 하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아니야? 왜 이렇게 매번 날카롭게 굴어? 남편이 가운데서 중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지만 남편은 복잡한 일에 나서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가게 일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주말 하루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 혼자 일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라도 같이 있으면 제가 해야 될 일을 조금 분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했거든요.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주말에 나랑 같이 어머님 가게 가서 일해줄 수 있어? 어차피 힘든 건 아니고 그냥 서빙하고 그러는 것들이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할 건데 아무래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당신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님 식당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부탁하면 그래도 고민하는 신용이라도 할 법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내가 왜 엄마 가게를 안 가는 줄 알아? 음식점 냄새 내 옷에 배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손님들 비위 맞춰주는 것도 너무 싫고 손에 음식 묻는 것도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가게에서 대신 일해달라는 말은 꺼내지도 마라. 남편은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진저리 치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컨디션이 안 좋아도 저는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가게 일을 도우러 갔죠. 저희는 가게 쉬는 날이 월요일 하루였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워낙 사람이 많이 몰려 힘들었지만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내내 남편이 도와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신우이랑 저랑 티격태격하는 날이면 남편은 얘기도 듣기 싫은지 제 곁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 하소연 들어주는 것도 싫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가끔은 답답한 마음에 시댁 일을 털어놓을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알아서 하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니 저도 입을 닫아버렸죠. 그래도 한동안 신우이가 잠잠해졌고 저는 그 사이 연년생 아들 둘을 낳게 됐습니다. 애 둘이니 거의 쌍둥이급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시어머니 가게로 출근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아이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니 이번에도 신우가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연락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지금 집에 계시죠?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저희 애 좀 어린이집에서 찾아와서 집에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왜요? 아가씨가 가서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애가 둘인데 얘네들을 데리고 어딜 나가요? 그리고 지금 어딘데 그러세요? 밖이라니까요. 부탁하면 좀 해줄 수 없어요? 매번 그렇게 꼬치꼬치? 우리 애 혼자 4시 넘어서 있으면 안쓰럽잖아요. 언니가 데려와서 조카들이랑 같이 보면 되잖아요. 어차피 애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 지금 주변 시끄러운 거 봐서는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 부탁을 들어줘야 돼요? 뭐 수고비로 100만 원이라도 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밖이라서 부탁 들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 애는 본인이 챙겨야죠. 신우이는 어떻게든 저를 시켜 먹으려 했지만 저는 그 수에 당해주지 않았답니다. 매번 제가 응수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 신경을 건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참지 않았어요. 언제나 내가 생각했을 때 납득되지 않은 상황이면 되받아쳤죠. 근데 매번 제가 신우이와 다툰 얘기를 할 때 듣지도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웬만하면 그냥 넘겨보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뭐? 뭘 넘겨? 내가 너무한 게 뭐가 있는데? 남들은 신우이한테 잘 보이지 못해서 한달인데 너는 쌈딱이냐? 왜 이렇게 싸움을 만들고 다녀? 남편이 왜 이렇게 성질을 내나 봤더니 신우이한테 저랑 있었던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소연했을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본인 동생이 뭐라 했는지 저한테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지지 않고 얘기했죠. 신우이 얘기였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내가 들어주지. 아가씨 놀고 있으면서 나한테 애 봐달라고 한 거야. 내가 애들을 들쳐업고 가서 아가씨 애까지 우리 집에 데려와서 봐줘야 돼? 아니 어차피 애 보는 거 한 명 더 늘어난다고 큰 차이나? 그냥 당신이 봐주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리고 애 봐주면 돈 줄 거라는 말은 왜 했어? 남들한테 애 맡기는데 돈 얼마나 내는지 알아? 내 애 보면서 남의 애 보는 게 쉬운 줄 아냐고? 아니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어떻게 가족한테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당신이 가서 조카 봐주고 오면 되겠네. 왜 나를 시키지 못해서 안달이야? 나는 우리 애 둘 보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남편은 대신 제가 언니처럼 신우이를 챙겨주길 바랬지만 신우이 썩수가 노래서 해주기 싫은 마음에 저는 더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서로 대화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남편은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남편이랑 부딪힐 일 없고 어차피 나 혼자 애들 건사하고 있으니 눈에 안 보이는 게 편하다 싶었죠. 그렇게 집에 낚시용품이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당일치기로 다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자고 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애도 컸겠다. 시어머니 가게 직원 몇 명이 나가게 되면서 제가 다시 어머니 가게에 나가 도와드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회사 옮기기 전에 머리도 식히고
시어머니가 부탁하는 김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회사를 구하지 않고 어머님 가게에서 계속 일하게 됐습니다. 남편이야 매번 낚시 다니느라 바빠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파도 없이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안이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건널목에서 길을 건너는 중에 갑자기 신호를 보지 않고 달려오는 차에 사고를 당하게 되었거든요. 치료를 할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나셔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충격에 알아 눕게 되셨어요. 그래서 장례는 저랑 남편 그리고 아가씨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충격이 크셨는지 일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 소속을 밟는 게 낫겠다 싶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됐어요. 병원에 온 김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에서 시어머니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한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디 아프시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어서 결과가 잘못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말기 정도 돼야 통증이 나오는 게 췌장암이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긴장이 풀려 통증을 느끼게 된 거였어요. 결과를 확인해보니 췌장암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해보자는 마음으로 암 치료를 위해 매번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리고 집을 모시고 오고 했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가게 챙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택시 타고 가면 된다. 너는 가서 가게나 봐라. 둘 다 빠지면 가게 엉망되는 거 순간이야.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가게에서 1, 2년 일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가게 관리 매일 꼼꼼하게 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은 어머니 건강이나 신경 쓰세요. 저도 노하우가 있었고 시댁 식구분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 시어머니 병원 가는 날은 알아서 신경 써주더라고요. 그렇게 최대한 가게 운영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어머님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는 입원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사실을 자식들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 연락 없고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 수속부터 어머님까지 챙겼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프시다 보니 어머님 형제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셨는데 그때마다 저를 보시고는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매번 며느리만 있네. 자식놈들은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며느리가 고생이 많어. 고맙다. 시어머니 병수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가게 운영하랴 시엄마 챙기랴 힘들지? 그래도 잘 챙겨 먹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태 써라. 그렇게 시어머니 병 가노라 하는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어디에 소포를 보내라는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죠. 이게 무슨 서류예요 어머니? 우체국에다가 보내고 올까요? 근데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거 너 주는 거야. 내가 형제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말이다. 우리 가게 있잖아. 그거 네 앞으로 해두는 게 현명할 것 같아서. 자식이라고 둘 있는데 둘 다 밖으로 다 다니기만 바쁘고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건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당연히 너한테 맡기는 게 맞지. 우리 손주들도 대학 가고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 말을 들은 후 건네주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러니 가게 명의가 제 것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를 쳐다보는데 시어머니는 아련한 눈빛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암까지 걸렸는데 어떻게 나 찾아오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 내가 아무리 애들 어렸을 때 가게 하느라 신경을 못 써줬다지만 내가 번 돈으로 먹으면서 큰 주제에 인생 헛살았다. 그래도 너 하나 있어서
내가 가게 맡길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네가 내 가게 좀 잘 챙겨줘라.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가게를 물려받게 됐습니다. 어차피 여태까지 제가 해오던 일이라 어렵지 않았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신우이가 가게에 어물쩡거리며 와서는 뭐 도와줄 거 없냐고 하더라고요. 뭐 가게에서 내가 도와줄 거 없어? 언니 많이 바쁜 거 같은데 내가 카운터라도 봐줄까? 됐어요. 무슨 카운터? 손님도 많아서 정신없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에나 가 계셔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니 시어머니 식당을 물려받고 싶은 마음에 얼쩡거리던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가 제 남편을 데리고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진짜 기가 막히긴 했어요. 솔직히 어머님은 지금 병실에 있는데 가게에 오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머님 식당에 가기 싫다던 남편도 가게에 와서는 매출은 어떠냐, 손님은 많으냐 등 직원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고요.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했죠. 근데 제가 말하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저한테 웃으면서 사장님 하는 모습에 남편이 짜증이 났었나 봐요.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장은 우리 엄마지. 왜 엄한 사람한테 사장님이라고 하고 난리야? 여기 직원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네. 엄마가 없으니까 개판이 된 거지, 오빠. 가자. 남편과 신우이는 본인들을 대우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자 씩씩거리며 가게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원하신 후 3개월 정도 버티시다 결국 돌아가시게 됐고요. 그래서 서둘러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신우이가 저한테 오더니 저보고 장례식장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장례식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는 짐 싸서 나갈 준비나 해요. 음식도 정해야 되고 꽃도 정해야 되고 결정할 것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 이런 건 자식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는 빨리 나가요. 제가 왜 나가요? 며느리인 저도 시어머니 장례식에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신우이는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나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도 저보고 사람들 오기 전에 준비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곧 있으면 손님들 몰려올 테니까 그 전에 빨리 나가. 내가 알아서 잘 둘러댈 테니까 괜히 여기에 얼쩡거리지 말고.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왜 장례식에서 빠져야 되는데? 내가 동생하고 의논해 봤는데 아무래도 나는 당신이랑 그만 이혼하려고. 가게 문제도 그렇고 그때 우리 가게 직원들이 엄마 자식인 우리한테 대하는 태도 보고 내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혼 소리를 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돈 문제였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장남인데 그럼 우리 엄마 가게는 당연히 내 거잖아. 근데 당신이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 그동안 내 동생 무시하고 나도 무시하고 당신 목적이 너무 뻔하잖아. 그래서 이혼하자고 내가 시어머니 가게에서 주인 행세를 해서 알겠다 이거야. 근데 이 얘기를 어머님 장례식 첫날에 하는 사람이 어딨어. 첫날이니까 꺼내는 거지.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전부 달려와서 당신한테 또 사장 대우할 텐데 거래처 사람들부터 근처 사장님들 다 올 거 아니야. 됐고 이혼할 마당에 인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나가. 내가 알아서 설명할 테니까. 남편이랑 저랑 장례식장 로비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시댁 쪽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도 자주 뵀던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저를 보시고는 곧장 저에게 오셨죠. 근데 그중 한 분이
장례식장에서 무슨 소란이라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아니 내 동생 장례식 첫날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야? 왜? 뭐가 문제인데? 저보고 장례식장에서 나가라고 해서요. 남편이 저보고 이혼할 테니 장례식장에 있을 필요 없다네요. 아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 소리를 했다고? 누가 누구 보고? 너 보고 나가래? 뻔하지. 지네 엄마 돌아가셨다고 재산 노리는 거지. 그거 네 와이프도 나눠줘야 할까 그러는 거야? 참 우리 누나도 헛살았네. 아니 삼촌, 딸인 제가 엄마 가게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딸이 있는데 며느리한테 가게를 물려줘요. 신우이도 합세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니 이모님이 그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치셨죠. 네가 여태까지 한 게 뭐가 있다고? 뭘 물려받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그 가게 제가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고 장남인 제가 물려받으면 되는 거죠. 놀고 자빠졌네. 너는 뭐야? 가게에 와보지도 않은 놈이 무슨 가게를 한다고? 니들은 염치라는 것도 없냐?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딴 식으로 행동할 거면 당장 나가. 저보다 시댁 어른들께서 더 역정을 내며 신우이와 남편을 장례식장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죠. 시어머니가 병실에 계시는 동안 가족분들이 자주 찾아오셨거든요. 저한테 한탄하셨던 것처럼 남편과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속이 상하고 서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이 엄마 장례식장에서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 더 기가 차셨겠죠. 그리고 제가 가게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댁 어르신 한 분이 남편 멱살을 잡더니 장례식장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어디 부모님 장례식장 앞에서 이혼 소리를 꺼내? 너가 그러고도 장남이고 아들놈이야? 정신머리 빠진 것 같으니라고. 너부터 당장 나가. 그리고 이모님이 신우도 끌고 나와서는 밖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몇 번 장례식장을 들어오려고 했지만 시댁 어른들 때문에 밤이 되어서야 겨우 들어올 수 있었어요. 장례식장 내내 남편과 신우이 모두와 말을 섞지 않았고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친 후 가게에 앉아서 신우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가게에 쳐들어와서 난리 칠 게 뻔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는 시댁 어른들이 도와줬지만 이건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게 문 여는 시간에 딱 맞춰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당장 가게를 내놓으라 소리쳤죠. 여기 있을 줄 알았지. 엄마도 없겠다. 아주 너 세상 같았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여기 우리 엄마 가게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요 언니. 장례식장이야. 어르신분들이 계셔서 제대로 못한 거지. 여기 명의 우리 앞으로 바꿀 거예요. 둘이서 가게 명의를 본인 것으로 바꿀 거네 뭐네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시댁 가게에 벌써 내 명의로 했어.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랑 네 오빠 같은데. 그리고 여태까지 뭐 한 게 있다고? 여기 와서 가게를 갔네 마네야. 이게 왜 언니네 가게야?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이 가게부터 먹어버린 거야? 진짜 대단하다. 야, 그게 너 맘대로 될 줄 알아? 뭐든지 상속은 자식이 먼저야. 그래, 상속은 자식이 먼저지. 근데 이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나한테 물려주신 거야. 이제 됐냐?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물려줬다는 말을 하니 남편과 신우이는 서로 번갈아 보며 당황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질렀죠. 이제 누가 나가야 되는지 알겠지? 여태까지 나랑 내 아들들이 운영했어. 앞으로도 그건 변하지 않을 거니까 당장 내 가게에서 그 더러운 발 빼.
그리고 특히 너 출가회인 주제? 근처에도 오지 마. 신우이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상황이 종료되니 할 말이 없었죠. 그렇게 가게에서 쫓겨나고 남편과 저는 이혼하게 되었고요. 하루는 마감하고 집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다가오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냥 가자고 저를 붙잡았지만 이혼도 한 마당에 뭐 볼 게 있다고 찾아왔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봤죠. 내가 여기 발도 들이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찾아와? 무슨 할 말이 남아서 찾아오냐고? 내가 잘못했어. 동생이 계속 당신한테 엄마 재산 다 뺏긴다고 하니까 나도 그때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 내가 너희들이랑 같아? 그걸 나 혼자 먹을 거라 생각했어? 아니, 신우는 그럴 수 있어. 당신은 그러면 안 됐지. 내가 애들 키워가면서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한 건데.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며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본인이 엎질러버린 분인데. 그리고 처음 꺼낸 한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나 회사에서도 잘려서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그냥 식당 구석에서 자면서 일 도와주면 안 될까? 그냥 잡일이라도.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으니 저한테 온 거였죠. 그 말을 듣는데 아직도 내가 만만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내가 만만하구나. 뚫린 입이라고 헛소리 짓거리는 거 보니까 알아서 잘 살겠네. 내 알바 아니니까 동생한테 가서 비벼보던지. 동생이 내 연락을 안 받아서 그래. 남편은 저한테도 물론이고 신우이한테도 버려졌더라고요. 신우이는 남편이 장남이니 남편을 앞세워서 어머니 가게를 물려받은 후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이 무너지기도 했고 오빠가 갑자기 회사를 나오게 되니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마음에 겁이 났겠죠. 그래서 본인 오빠랑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됐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러려고 난리를 쳤나 싶으면서 남편이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찾아오나 싶었죠. 그냥 제가 무시해버리니 그 뒤로 남편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랑 아들 둘이서 부지런하게 가게 운영하며 이번에 저희 가게를 넓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새로 짓는 아파트로 이사도 가게 됐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한숨 돌리게 됐어요. 하지만 제 인생 중 어느 것 하나 후회하는 건 없어요. 남편이랑 이혼하게 됐지만 그래도 든든한 아들 둘이 있으니 남편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년 정도에 큰아들은 장가 갈 텐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 부족한 거 없이 장가 보내야죠. 저는 어렸을 때보다 40대 후반 50대 정도가 되니 살만해지더라고요. 제 아들들 또래 보니까 사는 게 힘들다 그러던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20대부터 30대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도 버티니 살만한 날이 오더라고요. 가끔 식당에서 재료 준비하며 다른 사람들 사연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제 사연도 나누고 싶더라고요. 나도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장성한 아들 둘도 장가 보내고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볕들 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요. 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